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에는 11월의 마지막 상장 종목이죠. 펜트론의 상장일 체크 포인트를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상장이고요. 공모가는 8,000원, 하나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사주 미달이나 기관투자자 미납 없이 다 배정이 됐습니다. 펜트론의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사주의 청약률 100%가 막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미달이 어쨌든 없었다는 거. 근데 일반 투자자 쪽에서 미달이 나왔어요. 37,394주. 이 미달분은 주관사인 하나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장일의 유통 물량을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8.3%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수요 예측대에 비해서 3배 넘게 증가한 수치고요. 인벤티지 랩과 마찬가지로 예상 밖으로 확약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적용을 해서 유통 가능 물량을 다시 계산하면 33.67%로 줄어들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88억 원 정도, 300억 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27% 가까이 좀 높다 보니까요. 확약 비율이 4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유통 가능 물량을 많이 줄이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아무튼 200억 원대까지 내려갔다는 거, 공모주로서는 좋은 조건이죠. 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가 80.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국내 기관,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여기도 기존 주주가 상장일의 키맨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펜트론의 기존 주주는 누구냐? 벤처금융, NH투자증권, 개인 주주들, 그리고 한양증권 소액주주가 있는데요. 소액주주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벤처금융, 그 다음 개인주주, 이런 순서죠. 이 소액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38커뮤니케이션상의 기준가는 21일 기준으로 10,000원이거든요. 52주 최저가는 8,600원이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사이트 내에서 매물을 그냥 집계해서 산출한 내역일 뿐이에요. 매수와 매도 호가를 보면서 이런 가격대에서 거래가 성사됐겠구나 추정을 했다는 거죠. 실제 거래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됐다면 최저 거래 가격이 공모가 8,000원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은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매도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벤처금융들은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프리-IPO에서 하나금융투자가 한 주당 3,800원의 보통주를 매입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전에 투자한 VC들은 더 낮은 가격에 투자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바로 엑시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이 38.30%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유통 가능 물량은 33.67%, 그중에 기존 주주 비중이 매우 높다. 기존 주주 중에서는 벤처금융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유통 가능 금액은 288억 원 정도로 내려오면서 가볍기는 하다. 그러니까 사실 공모주가 성과 내기에 좋은 조건들은 갖추게 된 거죠. 확약 비율은 높고 유통시총은 낮은. 보시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30% 이상이었던 최근의 공모주들 중에서는요. 손실난 게 없었다는 거. 인벤티지 랩까지 포함해서. 이게 조금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 중에서도 펜트론은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낮은 편이라는 거. 요게 좀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인 종목들은 최근에 다 플러스 성적을 기록했었어요. 플라즈맵이나 핀텔이나 샤페론, OSP까지.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수급이 좀 붙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가격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를 했었거든요. 상반기 연한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7,465원으로 산출이 돼요. 그렇다면 공모가 8,000원 대비 마이너스 7% 수준이잖아요. 자, 근데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9,693원으로 도출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21% 수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렇게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펜트론의 시가총액 기준의 퍼는 15.53배로 계산이 되는데 SMT 분야의 세계 1위인 고영의 경우 퍼가 22.12배예요. 이거에 비하면 조금 낮기는 한데 그 외에 또 다른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는 전혀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상장일 수급도 매우 약해진 상황이라서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펜트론은 패스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이 높고 유통시총이 낮은 공모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됐고 가격 메리트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모가 10,000원 미만이라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은 좀 존재하겠고요. 또 기존 주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8,000원 위라면 공모가 부근에서의 매도세는 생각보다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패스하신 분들은 만약 수익을 준다고 해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 공부는 해뒀으니까요. 앞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나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 매출이 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상장 후를 지켜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펜트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